내리는 겨울산, 무거운 엔진톱까지 메고 산을 오르고 떠오르는 벌목공들. 축구장 4개 규모 8헥타르의 야산 벌목. 최대 20m, 1톤 무게, 하루 60톤 이상. 수령 40년에 참나무를 벌목하라. 경기도 양평군 눈반 나무반의 겨울숲. 길조차 없는 험한 겨울산은 오전 7시면 오르는 사람들이 있다. 심지어 어깨에 묵직한 엔진톱까지 하나씩 메고 가파른 경사를 올라가는데, 갑자기 산 중턱에 멈춰서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어깨에 메고 온 엔진톱에 무언가를 가득 채워 넣는다. 시발요. 깊은 산중에서 엔진톱을 챙기는 이유, 바로 드넓은 야산의 겨울철 벌목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먼저 장비 점검부터 하는데, 이거 이제 톱이 이제 이렇게 날이 문 거를 들이면 이게 나무가 안 잘라지니까 이거 이제 이걸 다 야슬에다가 이제 이렇게 가는 거지, 줄로다가. 시원하게 돌아가는 엔진톱 장비 점검이 완료되면 본격적인 벌목이 시작되는데, 드넓은 야산, 참나무들로 빼곡한 이곳이 바로 오늘의 벌목 장소다. 높이 20m는 기본, 하늘로 쭉쭉 뻗은 참나무들. 길조차 없는 산속에서 거대한 참나무들만 골라 베어내는 벌목 작업. 엔진톱으로 나무 하나 베는데 걸리는 시간은 단 5초. 톱질 후 2초면 나무가 쓰러진다. 최소 15m에서 최대 25m까지 자라는 아파트 6, 7층 높이의 참나무. 무게만도 최소 300kg에서 1톤까지 나가기 때문에 반경 30m까지 접근 금지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벌목을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나무를 이거 싹 베어내고 이제 딴 나무로다가 이제 나무를 이제 심어주는 거죠. 가을철엔 도토리를 주고 여러 가지 쓰임새가 많아 이름 붙여진 참나무. 다 자란 참나무는 이렇게 베어내고 새로운 숲 가꾸기를 위해 벌목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참나무 껍질이 썩어 있는가 하면 아예 나무 속이 뻥 뚫릴 정도로 썩어 상태가 영 좋지 않아 보이는 나무도 있다. 연도수가 되면은 나무를 베어줘야지. 이게 그지 않으면 이게 이제 나무 속이 썩거나 이제 망가져요. 평균 수령 40년이 넘어가면 자랄 대로 다 자란 참나무. 하나하나가 거목이다 보니 쓰러지는 위력도 만만치 않다. 벌목 현장에서 톱을 든 톱꾼은 나무의 생김새를 보고 나무를 넘길 방향을 가늠해 톱질을 해야만 정확히 산 아래 방향으로 넘길 수 있다. 자연스러운 산 경사를 이용해 산 아래는 모인 참나무들로 가득한데, 그런데 순식간에 쌓인 나무들 사이를 오가는 사람이 있다. 자세히 보니 긴 막대 하나를 들고 참나무에 무언가를 표시한다. 바로 이 파란색 줄, 이건 왜 표시하는 것일까? 이거는 나무를 용도에 따라 잣대질하는 게 틀린데 이거 화목감은 외자 180cm가 자르는 거예요. 나무의 용도에 따라 크기와 두께를 표시하는 제적을 하는 일. 벌목 현장에선 톱을 든 톱꾼과 제적을 담당하는 제적꾼으로 나뉘는데, 이렇게 제적꾼이 나무에 표시를 하면 다시 톱꾼들이 모여들어 잔가지를 쳐내고 크기에 맞춰 잘라낸다. 이 참나무는 주로 뗄나무로 벌목되고 있다. 요즘에 화목이 딸려요. 그래가지고 불 때는 사람들이 난구가 없으면 찬방에서 자잖아요. 그래서 나무가 딸려가지고 요즘엔 눈이 와도 웬만치면 다 해요. 화목이 딸려가지고. 한겨울 찬방에서 잘 사람들을 생각하며 추위에 맞설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몸집부터 남다른 나무 하나가 발견됐다. 제일 비싼 나무는 저렇게 굵은 게 제일 비싸지, 낙송. 종류에 상관없이야. 예, 나무 굵어야 되는 거예요. 가는 거는 싸. 바로 소나무과의 낙엽송. 이게 이제 40, 60cm 되는 거지. 우와, 지름이 60cm나 되는 거예요? 나무라고 다 같은 나무가 아니다. 썩지 않고 두께가 두꺼울수록 가격이 높아지는데 건축용 목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름에는 이게 나무가 이제 크는 시기니까 벌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름에는. 아, 그럼 벌목은 겨울에만 하는 거예요? 겨울에 이제 낙엽이 이제 지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했는 거야. 이제 2월이나 한 3월까지. 한겨울 눈 덮인 산속에서 험난한 벌목 작업을 해야만 봄이 되면 소나무나 편백나무 등 사용도가 높은 나무로 새 숲을 가꿀 수 있기 때문이다. 아찔한 경사를 오르는 벌목꾼. 나무와 주변까지 살피고서야 조심스레 벌목 작업이 이루어진다. 작아 보이는 나무지만 300kg이 쓰러지는 위력은 대단하다. 하루에 몇 그루나 되시는 거예요? 글쎄 그거는 어떻게 뭐 숫자로 실 수가 없는 거죠. 하도 많이 하니까. 쉬어보지도 않고 뭐 쉴 수도 없는 숫자예요. 3일에 1헥타르, 하루 평균 60톤의 벌목이 이루어지는데 20일 동안 축구장 4개 크기의 8헥타르를 벌목하게 되고 벌목 현장은 아예 산 하나를 넘어가게 된다. 그런데 벌목꾼들이 지나간 산등성이 곳곳에 벌목하지 않은 나무들이 서 있다. 왜 이 나무들은 베어내지 않은 것일까? 안 비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재생충이 이제 생겨가지고 잣나무, 소나무는 안 비고 요 참나무만 비는 거예요. 뭐 생긴 모양이 달라요? 예, 다르죠. 잣나무는 이파리가 이제 항상 저 살살살 좀저 푸르고 참나무는 이제 이게 낙엽이 이제 싹 이제 떨어지고 그러죠. 소나무와 잣나무는 그대로 두고 새 나무를 심으면 숲은 한층 건강해진다. 벌목이 한 차례 진행된 곳은 걷기도 불편한 상황. 나무 사이를 헤매며 톱질 작업을 해야 하는데 길이 없죠. 그냥 나무 비는 대로 쫓아가니까 한 사람이 그릇 떠 넘기면 우리 쫓아다니 자르니까 길이 없죠. 미끄럽고 뭐 잘못하면 다치는 수도 있고 이 가지가 와서 뺨 같은 데 때리면 아주 엄청 아프죠. 그냥 미치겠어. 진짜 위험한 건 항상 고사리고 있고. 그런데 톱질을 하자마자 나무가 쓰러지기도 전에 몸을 피하는 톱꾼. 벌목에서 가장 위험한 상황은 빼곡한 나무 사이에서 잘린 나무가 다른 나무 사이에 엉켜버리는 것이다. 아래 나무가 위에 많이 하도 붙잡고 있어가지고 나무가 안 넘어가요. 나무에 엉켰다고 절대 그냥 둬선 안 된다. 무게를 못 이기고 방향조차 가늠할 수 없이 순식간에 쓰러질 수 있기 때문에 위험천만한 순간이다. 그런데 엉킨 나무가 아닌 다른 나무를 벤다. 나무의 방향을 정확히 살피고 주변의 작은 참나무를 베내는데 작은 참나무가 쓰러지면서 걸렸던 나무를 치고 함께 쓰러졌다. 다른 나무로 정확히 맞춰 해결한 것이다. 이 나무 쓰러뜨려서 지금 저기 보면 있잖아요. 저기 나무 조그만 거 지금 생거 있잖아요. 저기 맞출 수 있어요? 예예. 내일 뭐 그냥 뭐 그것만 하면 되는데. 해볼게요 한번. 25년 경력의 베테랑 벌목공이지만 20m가 넘는 나무를 정확히 넘길 수 있을까? 그런데 순식간에 작은 나뭇가지를 정확히 맞췄다.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어떻게 저렇게 맞춰요? 재밌잖아 이것도. 해봐야지 많이. 그러고 보니 먼저 나무를 쓰러뜨릴 방향으로 작은 톱질을 내고 첫 번째 톱질보다 높은 곳을 깊이 잘라주는데 마지막으로 끝까지 잘라내면 나무는 원하는 방향으로 쓰러지게 된다. 이렇게 모든 나무는 산 아래 방향을 향해 벌목하는 것이다. 그런데 아니 아까보다 눈이 더 와. 벌목 작업 6시간이 지난 오후 1시 한방눈이 내리기 시작하는데 얼어붙은 벌목 작업 현장의 최고 불청객이 바로 눈이다. 선생님 이렇게 눈 많이 오고 그러면은 작업하기 힘들지 않으세요? 글쎄 겨울날씨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눈이 오고 아침에 이제 눈이 오면 안 오는 일을 안 나오는데 일하다가 눈이 오면 갈 수가 없잖아요. 하루 해를 채우고 가야 되니까 일을 해야죠. 특히 눈 오는 날은 작업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이미 시작한 작업은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점점 쌓여가는 눈.
꽁꽁 얼어붙은 산길에 미끄러운 눈까지 더해지니 오가는 것이 만만치 않은 만큼 안전장비를 갖춰야만 한다. 날카로운 톱을 들고 아슬아슬한 자세로 일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벌목공들만의 특별한 장비가 있다고 하는데 보시게요. 이게 빠지질 않아요. 막 뺑글뺑글 달아도 안 빠져요. 이런 게 있어요. 이 미끄러운 산길을 다니는. 이거는 신발집에 놓고요. 총포야가 있어요. 총포야. 벌목공들의 일과는 오전 7시부터 오후 4, 5시까지 하루에 10시간을 꼬박 추운 겨울 산속에서 견뎌야만 한다. 오후 2시 벌목 작업 시작 7시간 경과. 오전부터 작업한 경사로 벌목 작업이 계속되는데 벌목꾼들은 보통 5명의 톱꾼과 1명의 제적꾼 그리고 중장비와 운반 트럭이 한 팀으로 꾸려진다. 벌목 허가가 나는 대로 팀원들이 벌목 장소로 이동하면서 보통 20일에서 한 달씩 벌목 작업을 진행한다. 이렇게 겨울 내내 서너 번의 벌목 현장을 오가는 것이 일상이다. 체감온도 영하 10도의 날씨, 입김만으로도 추위를 짐작할 수 있는데 강추위 속에서의 벌목 작업 괜찮을까? 일하면 땀이 나잖아 이렇게. 어디요? 땀 나는 거 안 보여? 땀 나잖아. 아빠가 땀 이게 오래. 벌목 현장에서 더 진땀 나는 건 두께가 두껍고 큰 나무. 쓰러질 때 충격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나무는 아예 집게차가 기둥을 잡고 섰다. 나무가 서 있는 방향이나 크기에 따라서 집게차까지 동원해 벌목하는 것이다. 넘어뜨릴 때저 포크레인 잡는 거예요. 이거 가면 다음까지 가면은 가져올려게 힘이 드니까 여기다 갖다 놓으면 여기서 그냥 끌어올리는 힘이 안 든다 이거지. 다음까지 폭군이 장비에 가야 되잖아요. 이걸 잡아올리면 여기서 그냥 여기서 좋은 거니까 쉽게 해느냐고 쉽게. 사람의 힘이 달릴 때 동원되는 중장비,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중장비 하나 없이 일일이 사람 손으로 했던 벌목. 힘겹지만 새로운 자원을 만들어내는 데 의미가 있다. 장점은 뭐 이제 우리가 이런 걸 하니까 이제 뭐 이 제재소나 이제 뭐 집 짓는 사람들 뭐 이제 가정집에 이제 보일러 떼는 사람들 뭐 서구약 넣는 사람들 다 뭐 도움되고 서로다가 서로 돕고 사는 거죠 뭐. 톱꾼들의 벌목 이후엔 절목된 나무를 집게차가 한 곳으로 모으게 된다. 그 시간이 톱꾼들에겐 잠시 휴식 시간이 된다. 그런데 하얀 눈밭에 누워버렸다. 시원해. 어휴, 안 추우세요? 아주 시원해요. 더운데. 이 눈밭에서. 눈 마사지 하는 거 눈 마사지요. 시원한 눈 마사지를 끝내고 약속이나 한 듯이 모여드는 사람들. 2시를 훌쩍 넘어선 뒤늦은 점심시간이다. 벌목공들은 산중에서 식사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솥재로 가져다 먹는다. 오늘의 메뉴는 얼큰한 동태탕. 국그릇 가득 2인분의 밥을 퍼담고 동태탕을 끼얹어 먹는 한 끼 식사. 앉을 자리조차 반찬 하나 없이 먹는 뜨끈한 한 그릇이 벌목공들에겐 최고의 만찬이다. 이래다 먹으면 축출한데 뭐 맛없는 거 있어? 찬밥을 먹어도 맛있어. 안 먹으면 사람 몰라 이거는. 도시 사람들은 모르고 일하는 사람만 이 맛 아는 거예요. 뒤늦은 식사가 끝나고 절목 작업까지 완성된 원목들은 그날그날 차에 실어 나가게 된다. 뗄나무로 나가는 참나무의 경우 톤당 10만 원 정도. 하루 60톤, 600여만 원의 나무가 벌목되어 나가는 것이다. 그런데 벌목 현장 곳곳에 남겨진 모양도 특이한 이 나무들의 정체는 뭘까? 따로 남겨진 이유라도 있는 걸까? 특수목은 우리가 그쪽에서 뭐 주문을 받으면은 따로 빼놨다가 따로 뭐 차당으로 가죠. 벌목 현장에서 탄생한 원목부터 특수목까지 나무들은 또 다른 용도로 재탄생된다.